지금 저희가 좀 오디오가 이상하게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지금. 왜냐면 저도 어지간한 거는 좀 참겠는데, 여기는 딱 문을 여는데 숨이 턱 막혀가지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이런 바닥이나 이런 건 다 새 겁니다. 네. 그리고 벽만 싹 다 그냥 곰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뭐죠? 여기도 아마 올수리 된 거를 매수하셨었나 봐요. 근데 곰팡이가 있었으니까 수리를 해서 매도를 한 게 아닐까라는 저는 추측이 되는데, 네. 그때 이제 매수자는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근데 다른 곳에 비해서 단지 알아도 창이 너무 작아요. 환풍이 안 되다 보니까 결로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물이 주룩주룩 흐른다기보다는 환풍이 안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결로 현상 때문에 곰팡이가 올 여름에 확 생긴 게 아닐까. 왜냐면은 그 올수리 된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네. 너무 깨끗한 거예요. 조명공사까지 다 해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결로가 생겨가지고 물도 조금 고여 있고. 네, 그래서 매도하실 때 그분이 수리해 놓은 거는 의심을 해봐라. 재개발. 덮어놓은 거네. 네. 오히려 너무 깨끗하게 지하에 굳이 돈 들여서 수리가 돼 있다 이러면은 뭔가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자 살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재개발. 이렇게 창이 이렇게 좀 넓어야 환기가 좀 잘 되면, 아까 우리 촬영 못 하고 온 집은 지하인데도 약간 1층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맞아요. 환기도 잘 되고. 그래서 근데 여기는 창이 너무 작고 복도에서도 뭔가 환기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항상 여기는 제습기는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습기에서 이렇게 물통이 연결된 게 있거든요. 네. 욕실로 계속 빠질 수 있도록 해놓은 거. 그런 걸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솔루션을 어떻게 드렸냐면은 어차피 재개발은 오래 가져갈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뭐 7년, 8년? 길면? 근데 여기다가 뭔가 우리가 뭐 단열을 한다던가 누수를 한다던가 이거는 완벽한 해결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보시면 타일은 깨끗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화장실도 보시면 곰팡이가 1도 없어요. 엄청 깨끗합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5년 이상 이 물건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때까지 계속 공실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또 뭐 이자는 발생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받아서 이제 유지할 수 있고 오래 보유할 수 있는 힘을 길어야 하는데 이 상태로는 있던 세입자도 나가겠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닥이랑 벽을 다 타일로 돌리자. 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결로 페인트라고 있거든요. 페인트. 네, 숨쉬는 페인트가 있어요. 규조토 페인트도 나오고 뭐 결로 방지용 페인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 수성 페인트로 조금 습기를 이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고, 바닥 같은 경우도 지금 강마루 까셨는데 본드 때문에 얘도 수분이 날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런 건 데코 타일이나 강한 마루는 사이가 벌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습기가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절대 여기는 장판은 까시면 안 돼요. 왜요? 장판은 수분이 안쪽에 다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다 썩어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저는 타일을 깔고 타일을 붙이자. 어차피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도배장판 다시 할 바에는 처음에 이렇게 하고 뭐 곰팡이가 생기더라도 타일은 다 끄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습기를 관리를 잘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극명하게 타일과 타일이 아닌 부분이 이게 되어 있으니까 약간의 희망은 또 생긴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근데 결로에서 타일을 붙이는 게 사실은 100%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가장 현실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타일을 붙이는 거다. 여기다가 뭐 단열재 전체 목공 치고 목공 다시 작업하고 그럼 도배장판 다시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단열이라는 게 벽과 단열재가 정말 기밀하게 압착이 딱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기계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조그만의 틈이 있어도 그쪽으로 또 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 타일은 깨지면 고기 부분만 땜빵 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자라고 제가 일단 솔루션을 드리는 상황이죠. 주거용 쪽에 타일을 붙인다면 이런 타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앙코 타일로, 이제 사실은 저는 비앙코는 사실 살짝 한물이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특성이 지하잖아요. 지하인데 좀 밝은 느낌이. 뭐가 촬영하고 있는데도 뭐가 뚝뚝 떨어집니다. 뭔 소리지? 저기
벽지가 갈라졌어. 뜯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벽이랑 자동으로. 와, 야, 이렇게. 네, 여기 뭐가 뚝뚝 소리가 나가지고, 네, 네. 무섭네. 그리고 이 뒤쪽에 또 오픈된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도 비가 들어오지 않게 다 막아야 되고 외부에서 습기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이 있는지 그쪽에 이제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쪽에서 아무리 단열을 하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관리하기 쉬운 포인트 타일로 가자. 타일도 비앙코 타일은 좀 올드한 느낌이 있지만 여기가 특성이 지하다 보니까 무서워. 자꾸 소리 나. 지하다 보니까 이제 좀 딱 들어왔을 때 환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앙코 벽이랑 바닥이랑 딱 있으면 이제 지하의 느낌이 좀 덜하게 좀 밝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럼 그래서 이분은 비앙코 타일. 이걸 일반 매매로 사셨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도 새 아파트가 될 거다. 네네네. 그래도 부럽습니다. 용산 아파트가 생긴 거라는 네, 맞아요. 그래서 막 그래서? 쩍쩍 갈라집니다, 지금 벽지가. 네. 그래서 그동안 새 아파트가 될 때까지 어떻게 버티느냐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수리를 해 놓으면 감정평가도 나중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감평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나갈까요? 무서운데. 갈라지는 소리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벽지 지금 갈라지는 소리거든요, 이게. 지금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좀 어떤 점이 좀 아쉽고, 네네. 어떤 점이 좀 잘하신 것 같으세요, 여기는? 얼마에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저렴하게 매수를 하셨더라면 차라리 좀 나았을 수도 있고 지방에 계세요 매수자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주 못 보신 거죠. 물건지는 항상 가까이 있는 게 좋다. 저도 지방 물건 잘 안 가게 되거든요. 저 의정부에 낙찰받은 거 한 10년 전에 낙찰받은 거 있는데 10년 동안 공실로 뒀어요. 귀찮아가지고. 가까이 있는 물건이 좋고 좀 자꾸 들여다 봐야 된다. 내가 만약에 못 오면 부동산 사장님이라도 계속 와서 좀 볼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하 물건은 특히나 재개발 쪽의 지하 물건은 올수가 되어 있으면 의심을 한번 해봐라. 그 하자가 있으면 사실 하자가 있다고 해서 내가 투자할 대상이 아니야.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치유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만약에 이 상태로 이 집이 나왔더라면 매수가를 최소한 5천 원 더 이상 깎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매도자도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으셨겠죠?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 재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새 아파트가 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물론 그 중간에 잘 돼서 내가 피 받고 팔면 좋겠지만 사실상 서울은 웬만한 재개발은 다 토지거래 허가를 묵는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구역이 진영이 되거나 했을 때 거래가 더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재개발 투자할 때는 내가 평생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사이에 뭐 잘 돼가지고 내가 피 몇 억 받고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목표로는 하지 마셔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무주택 자격이 충족이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거 지하 싼 거 사시는 게 좋죠. 이런 거요? 네. 싸다면 지상층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 별로 안 나다. 그럼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가성비로 따졌을 때 아주 저렴하다, 뭐 2억대다 이러면은 할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억에서 2억대 샀다, 2억 5천 주고 샀다 그러면은 80% 대출 받으면 내 돈 5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의 2억 정도의 대출 이자 내면서 월세 받으면서 뭐 아니면 여기다가 뭐 단기 임대를 하셔도 되고 얘를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투자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죠. 칼쌤 여기 빨리 고쳐주세요. 네. 빨리 고쳐주라는. 이게 젖어 있다가 날씨가 건조하면서 말랐잖아요. 그래서 벽지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오랜만에 문을 열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쫙 여니까 이제. 네. 창이 너무 작아요. 아, 그래서 환기를 지하라도 다 이렇진 않거든요. 쾌적한 지하도 있기 때문에 환기가 좀 잘 되는 집들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뭐 이런 집이 무조건 사면 돼, 안 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집의 단점을 내가 알고 있으면 내고하기가 쉽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사장님 금리가 오르고요, 뭐 대출받기 힘들고요 이런 거를 어필하듯이 여기는 지한테 너무 창도 작고요, 곰팡이도 너무 많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걸 딜을 하는 무기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냥 타일을 붙여서 물이 흐르더라도 닦을 수 있게끔 관리하기 편한 방법을 찾자. 그리고 외부에서 지금 습기가 들어오는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좀 보완을 해가지고 코킹 작업이라든지 이제 천막으로 덮는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덜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있고. 주방, 새 인테리어, 화장실 인테리어하고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는 벽면 상태라서 네. 좀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조금 더 확신을 얻으셨죠. 과연 방에다가 타일을? 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딱, 그러네요. 여기는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된 거죠. 타일을 붙이는 것 외에는 여기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지하로 연결되는 뒷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다 젖어 있잖아요. 바닥이. 그래서 이런 데서 오는 습기들이 다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다 치우시고 방수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여기다가 덮는 거 있죠. 여기다가 네. 방수포 같은 거. 네. 지하로 더 이상 습기가 얘네들이 모이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집이 뭔가 곰팡이만 폈다 그러면 일단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배관의 누수가 아니라면 이런 경우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서 우리 집이랑 연결된 부분들이 어디서 습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않는다고 그냥 보통 업자들이 그냥 벽에 단열하고 뭐 하면 돼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아무리 한다 한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이에서 또 안 보일 뿐이에요. 근데 누수하고 습기 잡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완벽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방법도 쓰고 다각적으로 여기서도 습기가 들어오지 않게 외부 환경들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 내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관리하기 쉬운지 그다음에 단열을 하면 나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열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만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 안쪽에서 우리 어떻게 얘가 본드랑 지금 기밀하게 붙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몇 년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다. 다각도로 해서 이제 좀 원인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최대한 돈 안 드는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는 방수 같은 경우는 지금 말고 여름에 날씨 되게 바짝 말랐을 때 있잖아요. 청소 싹 하시고 여기다가 그냥 방수액을 부어서 시공을 셀프로 한번 해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셀프로? 네. 여기를요? 네. 뭐 요만큼인데 뭐. 네. 뭐 수자나는 이 정도쯤이야. 대박이다. 네. 그리고 또 여유 된다면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방수포라도 네. 제일 비용을 저렴하게 하려면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없는 거 있거든요. 지하 집 같은 경우에 물 들어오지 않게끔 네.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시공해 보실 만하다. 근데 그 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저기가 지금 물이 나갈 곳이 없잖아요. 하수구 그 구멍이 없어요. 그냥 계속 여기서 오는 모든 습기들이 그냥 계속해서 그 집으로 지하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네? 네. 아, 지금 비도 안 오는데 저렇게 축축한 거 보면 빛도 안 들어오고 여름 내 여기 모여 있던 습기들이 계속 조금씩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미도 왕따시만 한 거. 그러니까 거미 너무 무서웠어. 바퀴 불린 줄.